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디지털 세상을 지키는 방법을 좀 색다르게 접근해 볼까요? 방어자 입장이 아니라 거꾸로 해커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딱 5단계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혹시 인터넷에 여러분의 집문을 몇 개나 열어두셨는지 아세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사실 공격자들은요,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또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린 그런 디지털 문들을 찾으려고 쉴 새 없이 그것도 자동으로 인터넷 전체를 샅샅이 뒤지고 있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수동적인 목표물에서 벗어나서 직접 내 시스템을 지키는 방어자가 될 수 있는지 그 핵심 전략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공격자가 가장 먼저 보는 것, 이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을 지키려면 도둑이 어디로 들어올지, 어떤 창문이 약한지 알아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내 디지털 공간을 지키려면 공격자 눈에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이걸 전문용어로 공격 표면, 즉 어택 서피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공격 표면을 줄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에 꼭 보여줘야 하는 것만 딱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꽁꽁 숨겨서 안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간단하죠? 와, 이 비유 정말 와닿지 않나요? 문이 50개면 그걸 다 일일이 감시하고 잠가야 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죠. 근데 꼭 필요한 문 5개만 열어두면 어떨까요? 일이 그냥 10배는 쉬워지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방어 범위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 공격받겠지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수동적인 방어고요. 우리는 이제 선제적 방어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약점이 뭔지 내가 먼저 알고 그걸 줄여나가고 위협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거죠. 지켜보는 자세에서 알고 막는 자세로 바뀌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스텝, 바로 공격자들이 쓰는 그 도구를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탈탈 털어보는 겁니다. 내 디지털 영토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도를 그려보는 거죠. 공격자들은요, 제일 먼저 정찰부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잠깐 이벤트용으로 만들었던 서브 도메인, 아니면 개발팀에서 테스트용으로 열어뒀다가 까먹은 서버 같은 거요. 바로 그런 잊혀진 자산들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바로 서브 파인더 같은 툴을 써서 말이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명령어를 한번 보세요. 정말 간단해요. 서브파인더, 이게 도구 이름이고요. -D 옵션 뒤에 여러분의 도메인 주소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O 옵션으로는 찾은 서브 도메인 목록을 저장할 파일 이름을 정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딱 한 줄이면 끝나요.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 이름으로 된 서브 도메인 목록을 쫙 뽑았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네, 바로 대청소 시간입니다. 목록을 보면서 이건 왜 아직 살아있지? 하는 것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겁니다. 내부용 툴이라면 VPN 뒤로 숨기고요. 오래된 DNS 기록들도 싹 정리해야죠. 자, 이제 우리 집이 어디에 있는지, 즉 어떤 서브 도메인들이 있는지 파악했죠?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네, 바로 그 집들의 문이 열려 있는지, 창문이 열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전설의 도구 Nmap입니다. 이 녀석은요, 특정 서버에 어떤 문, 포트가 열려 있고 거기서 어떤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찾아내줍니다. 여기 명령어 좀 보세요. 그냥 Nmap만 쓰는 게 아니라 -SV나 -A 같은 옵션을 줬죠? 이건 단순히 문 열렸어? 라고 묻는 걸 넘어서 그 문으로 어떤 버전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어?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정 버전에 취약점이 있다는 걸 알면 공격이 훨씬 쉬워지거든요. 공격자한테는 정말 보물지도나 다름없는 정보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딱 4단계 액션 플랜이에요. 첫째, 웹 서비스에 필요한 80443 포트 빼고는 싹 다 닫아버리세요. 둘째, 안 쓰는 서비스는 꺼두시고요. 셋째, 모든 소프트웨어는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마지막으로 방화벽을 설정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걸 차단하고 필요한 것만 허용하는 디폴트 거부 정책을 쓰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방어력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자, 이제 불필요한 문은 다 닫았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와서 계속 문을 두드려 보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누가 우리 집 문을 자꾸 두드리는지 감시하고 알려주는 시스템은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fail to ban 같은 도구를 쓰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마치 성실한 경비원 같아요. 서버 기록, 로그를 계속 지켜보다가 어떤 IP 주소에서 자꾸 수상한 행동, 예를 들면 계속 문을 두드려 본다거나 로그인을 계속 실패한다거나 하면 그냥 그 IP를 바로 차단해버립니다. 자동으로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판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엔 공격자가 마음껏 스캔하고 약점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는 공격자의 그 자동 스캔 자체가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약점을 찾기도 전에 IP가 차단당해버리니까요. 이야, 진짜 멋진 선제적 방어 아닙니까? 자, 지금까지 꽤 많은 내용을 다뤘죠. 머릿속이 복잡하실 수도 있으니 한 번에 딱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의 방어 임무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여러분이 당장 시작해야 할 5가지 행동입니다. 첫째, 서브 파인더로 내 공격 표면 지도 그리기. 둘째, 엔맵으로 열린 포트 찾아서 80, 433 빼고 닫았기. 셋째, 안 쓰는 서비스는 꺼두기. 넷째, 방화벽으로 기본 차단 정책 설정하기. 마지막 다섯째, 페이 투 밴 설치해서 수상한 정찰 활동 감시하고 차단하기. 이 5가지만 해도 여러분의 보안 수준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네, 오늘 우리는 공격자들이 쓰는 강력한 도구들을 직접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이 기술들은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칼이 될 수도 있고 방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격자처럼 생각하고 그들의 도구를 쓰는 건 어디까지나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힘을 절대로 남을 해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방어자의 마음으로 선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보안은요, 한 번 설정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점검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끝없는 과정이에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디지털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모두들 안전한 디지털 라이프 즐기시길 바랍니다.